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다른 내용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디테일 상세 페이지까지 만들었고요. 메인 페이지도 만들어서 한번 들어오면은 이 안에서 왔다 갔다를 할 수 있게끔 좀 해놨어요. 디자인적인 요소나 이런 거는 들어간 게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웹에서의 왔다 갔다 우리가 그 이전에 만들었던 녀석들보다는 확실히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겁니다.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 페이지에 삭제 버튼 하나 만들고 삭제 클릭 시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고 리스트로 돌아가게끔. 자, 요거 하나 먼저 해볼 거예요. 시간을 좀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나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 자, 여기서 말하는 버튼은 버튼 태그를 써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A 태그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A 태그 가지고 링크 걸어주는 거 이거 어제 배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삭제 요청을 날릴 수 있는 버튼을 하나 만드시면 되고, 그 버튼을 만드는 위치는 상세 보기 그러니까 detail.jsp 이 안에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가 게시물을 지운다라고 하면은 상세 보기에서 수정이나 삭제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걸 클릭했을 때 이제 그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서블릿이. 그리고 해당 게시물이 삭제가 되고 리스트로 돌아가게끔 처리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 기능, 이걸 만들 때 이 기능에서 삭제는 버튼 눌렀을 때 보여줄 페이지가 있나요? 없죠. 그냥 삭제를 시키면 되죠. 그러면은 서블릿에서 이 요청을 버튼을 눌러서 요청을 보냈다고 했을 때 해당 서블릿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요청을 받아온 서블릿에서 어떠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 삭제라는 그리고 나서 페이지를 리스트로 돌려야 돼요. 그쵸? 네, 이 부분은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없으니까 리스트로 돌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 설명할 때 하고 여러분들은 일단 이렇게 합시다. 삭제되고 나서 페이지에 삭제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 띄우는 거. JSP 연결하지 말고 그냥 그 서블릿이 직접 응답하게끔 처리하시면 돼요. 서블릿이 직접 응답. 그리고 이 리스트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는 제가 설명드릴 때 같이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 기능 한번 시작해보세요. 자,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삭제 기능 만들 거고요. 우리가 어제 수업까지 진행하면서 사용해왔던 것들 얘도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해요.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서버를 끄고요. 어차피 서블릿 만들면 껐다 켜야 되니까 디테일 하나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서 이름만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새로 만들어준 걸로 들어갑니다. 얘 빼고 다 지워주고. 자, 여기서 들어왔을 때 이게 복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만 다르고 완벽히 똑같은 파일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든 걸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 매핑이 겹쳐버리는 순간 서버가 안 켜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부터 손을 좀 대주고요. 그 다음에 toGet 그냥 필요하고 id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특정 글을 지울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그냥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 되겠네요. 커넥션 당연히 DB 접속 필요한 거니까 그대로 둘 것이고 쿼리 바꿔줘야겠네요. delete from 아티클인데 왜요? 앞에 셀렉트만 딜리트로 바꿔주면 쿼리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받아오는 거 없으니까 db util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딜리트라고 하는 친구 얘한테 일을 넘길 거야. 그리고 받아온 거 없고 JSP한테 넘길 것도 없어요. 직접 응답할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지워주고 이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JSP한테 일 안 넘길 거니까 서블릿이 직접 응답을 할 거라고 했으니까. 자, 이러면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거 버튼 아직 안 만들었고, 이건 끝난 거예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삭제되는 로직까지 한 거고요. 페이지에 삭제라고 보여주는 거, 이거는 어려울 게 아니죠. 우리가 response.getWriter.append 해서 여기다가 삭제 이런 거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그냥 삭제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한글로 인식 안 될 거니까 이런 데다가 response.setContentType text HTML 그리고 characterset, 이건 우리가 다 했던 거니까 전에 했던 내용을 가져다가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지금 얘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정도만 판단할 수 있으면 이미 있는 거 그냥 가져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서블릿은 일단 해결이 끝났죠. 그럼 이제 detail.jsp에 가서 버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목록 밑에다가 일단 그냥 이렇게 하죠. 자, 여기 href 부분, 여기에 뭐 넣어줘야 돼요? 여기에 목록이 아니라 삭제. 삭제 버튼은 우리가 요청 보내고 싶은 경로가 어디예요? 아티클에 딜리트죠. 그럼 지금 여기가 이 상세보기라는 그 detail.jsp는 화면에 떴을 때 아티클에 디테일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리고 뒤에 물음표 있고 번호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아이디 이렇게. 이 상황인데 얘는 쿼리 스트링이라 우리가 사용하는 경로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경로는 여기까지만 판단하면 돼요. 그럼 아티클의 디테일인데 우리가 아티클의 딜리트로 가야 돼요. 그럼 얘만 바꾸면 되겠죠. 여기다가 딜리트 넣어줍니다. 그리고 얘도 파라미터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쿼리 스트링이. 왜? 해당하는 글만 지울 거니까. 이 글이 몇 번인지에 대한 정보는 이 친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린 얘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이러면 우리가 이거 리스트에서 디테일 넘어올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list.jsp 가보면 여기서 했던 거 디테일, 여기 요청 주소 여기로 바꿀 거고, 그 뒤에 파라미터 세팅 이렇게 할 거야. 이거랑 지금 똑같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버를 켰으니 목록에서 상세보기 들어가면 삭제 버튼이 일단 있는데, 자, 이 삭제 버튼에 아이디 4번 잘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얘를 눌렀을 때 삭제가 되면서 페이지 안에 삭제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성공이겠죠. 그리고 나서 리스트로 돌아가 봐요. 진짜로 지워졌으면 리스트에서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니까. 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진짜로 지운 거니까. 리스트를 다시 호출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또 가져오면 당연히 없을 거니까. 이런 상황이죠.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은 딱 요 정도예요. 이만큼. 생각보다 쉽게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로직이었는데, 이미 다 해본 것들이기 때문에 쉽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눈으로 흐름을 쫓아서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정도만 제대로 분석할 수 있으면 얘는 어렵지 않다. 자, 근데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돼요. 이거. 그쵸? 이거는 우리가 아직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한다라고 했는데, 화면을 잘 봐주세요. 저 이거 그냥 쓸 거고요. 그러니까 서블릿이 직접 응답하는 거 그대로 쓸 거예요. 쓰는데 응답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할 겁니다.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 놓으면 얘는 여기에 그냥 텍스트가 떡하니 나오잖아요. 나중에 HTML 문법으로 인식은 되겠지만 어쨌든 텍스트가 나와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쓸 거예요. 자, 이 밑에 우리가 화면을 그릴 때 사용하는 텍스트를 HTML로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HTML 안에서 쓸 수 있는 태그들은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HTML 안에서 쓰는 태그 중에 스크립트 태그도 있었어요. 코드펜에서는 우리가 스크립트 영역이 따로 있어서 여기다가 별도의 태그 없이 그냥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은 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불러오는 스크립트였고, 이제 실제로 저는 뭔가 기능을 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이 안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쓸 겁니다. 스크립트 태그 이걸 열어요. 그리고 변수를 일단 이거 해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크립트 문법 중에서 얼러트 이건 해봤죠? 이거 그냥 알림창 띄우는 거였잖아요. 여기다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동작할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삭제 이 요청 들어와서 삭제 처리가 잘 되고 이걸 화면에 그리겠다라고 지금 한 건데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실래요? 자, 우리가 2번 글 한번 들어가서 삭제를 누르면 얼러트가 뜬다라는 겁니다. 근데 떴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 누르면 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알림창이 끝난 거니까 얘가 할 일은 끝났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화면에 뭘 그리겠다라고 한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런 상태인데 뒤에다가 뭐 화면에 뭐라도 내보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목록 가서 뭐 1번 글 들어가서 삭제 누르면 삭제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이 안에 우리가 이제 화면에 그리고 싶은 걸 다 추가하는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스크립트 쓸 수 있다. 왜? 밑에 있는 텍스트 HTML 문법으로 볼 거야 라고 우리가 정의해놨으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응용을 할 건데 우리가 화면을 서블릿이 직접 응답을 할 때 변수를 쓰고 싶으면 우리가 프린트 F처럼 서식 지정자 뚫을 때 스트링.점 포맷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막 특별히 이해가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좀 활용할 거예요. 스트링.점 포맷 여기다가 방금 전에 쓰려고 했던 이 친구를 넣을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변수가 들어갈 건데 자, 제가 알림창에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상황에 좀 더 부합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저 %D 자리에 우리는 해당 게시글 번호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 번호는 누가 알고 있어요? 아이디가 알고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아까랑 비슷해요. 똑같이 스크립트 실행되고 알림창 떴다가 확인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에. 자, 이제 진짜 돌아가는 걸 할 건데 이 스크립트 문법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로케이션 href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스크립트 문법으로 페이지를 이동시켜 버릴 때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메서드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로케이션 href 뭐 이런 게 있고 로케이션 리플레이스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스크립트 문법이니까 스크립트 안쪽에 위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로케이션 점 리플레이스 저는 현재 페이지 그러니까 어떤 링크를 걸어서 걸로 넘어가 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다시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리플레이스인데 일단 한번 보시죠. 리플레이스. 자, 얘도 메서드니까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자, 여기다가 리스트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아티클 딜리트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삭제까지 완료를 하고 나서 이 한 줄로 인해서 화면을 그리는 구성을 할 건데 그때 나는 스크립트 문법을 쓸 거야. 그래서 알림창 하나 띄울 거야. 그리고 나서 로케이션 리플레이스 이걸 적용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이 로케이션은 경로고요. 경로를 다시 바꾼다. 뭘로? 리스트로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리스트에 우리가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삭제를 누르면 일단 알림창이 나오겠죠? 여기에 3번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잘 나오네요. 확인을 누르면 이 주소를 잘 보세요. 화면이 어떻게 움직이나. 여기가 리스트로 바뀌었죠.
이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리스트라고 넣은 이유는 우리가 그 A 태그에 넣었던 href 그 부분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갔다 이러면 우리한테 이런 거 없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여기가 아티클. 그러니까 지금 딜리트와 리스트가 앞에 있는 아티클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이렇게만 놔도 맨 뒤에 있는 경로가 바뀔 거니까 아티클의 리스트로 요청이 넘어갈 거니까 여기로 요청이 넘어갔다라는 건 다시 한번 이 친구가 일을 한다는 얘기고 얘가 일을 한다면 이런 거 불러와서 JSP한테 일을 넘기고 얘가 화면을 그릴 거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상황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거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삭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글 상세 보기로는 못 가요. 삭제된 글의 상세 보기를 어떻게 가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만약에 상세 보기로 가고 싶었다라고 하면 이 뒤에 이거 디테일 넣어주고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쵸? 이거 필요하면 이렇게 아니 물음표가 아니잖아. 이렇게 해놓고 뒤에 이거 하나 더 찍으면 돼요. 이거 우리 서식 지정자 뚫었던 것처럼 똑같은 개념이죠. 앞에 퍼센트 뒤에 앞에 있는 애 들어갈 거고 뒤에 퍼센트 뒤에 있는 애 들어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기능 만들거나 할 때 이런 걸 써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리스트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서 그냥 리스트만 딱 넣어주면 알아서 동작을 하겠죠. 그럼 지금 데이터가 아예 없어졌으니까 글을 좀 추가를 해주고 대충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보면 그림 많아졌고요. 삭제 문제없이 잘 될 거고요. 그죠? 16번이 지금 사라졌어요. 중간에 잘 지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삭제 기능 하나 만들었는데 오케이. 일단 요거 커밋 하나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기능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름들을 참. 일단 하죠. 이미 애들을 해버렸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좀 지우려고 했는데 다음번에 지우고 커밋하면 되죠 뭐. 쓸데없는 거가 뭐냐면 우리 지금 구구단이랑 리스폰스 테스트 이런 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연습해 보려고 했던 거니까 얘네를 지울 겁니다. 그리고 JSP도 구구단이랑 리스폰스 테스트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 거고 아티클에 왜 디테일이 사라졌지? 얘 왜 지워졌었죠? 다시 선택이 된 상태로 같이 됐구나. 여기 지웠다가 살리는 것도 컨트롤 Z 돼요. 바로는 저 그렇게 살려낸 겁니다 지금. 됐다. 자, 이렇게 일단 해두고 다음 커밋 때 삭제된 내용이 같이 올라갈 겁니다. 방금 전 상황은 커밋을 이미 하고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게시 아티클 라이트 할 거예요. 우리가 아직 글쓰기를 안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리스트나 디테일, 딜리트 이런 걸 먼저 하고 얘를 하려는 이유가 리스트나 디테일 이런 것들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라이트나 모디파이 같은 애들은 입력을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아직 입력받는 거에 대해서 배운 게 없었기 때문에 걔네를 좀 먼저 처리를 했고 이제 입력받는 거 배우고 실제로 JSP랑 자바랑 어떻게 데이터를 넘겨주고 받는지 이런 것들
배워볼 겁니다. 자, 이거는 일단 화면 보세요. 제가 아티클 폴더에다가 JSP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이름은 write로 만들 거예요. 자, 이 친구를 가지고서 이제 게시물 작성, 내가 뭘로 했었지? 아티클 리스트, 디테일, 아티클 write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 안에다가 h1 태그 하나, 게시물 작성 이런 거 하나 넣어주고, 자, 이제 완전 새로운 처음 보는 태그를 하나 사용을 할 거예요. 폼이라고 하는 태그를 쓸 겁니다. 이 폼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 HTML도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HTML, JSP 둘 다 상관이 없는 건데 이 친구 태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여기다 이 안에다가 우리가 똑같이 태그 구성을 할 수 있어요. 태그 구성을 했을 때 입력받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을 이 폼 태그로 감싸 놓으면 이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에 걸려있는 경로로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때 사용하는 게 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브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문서, HTML 문서에서 작성된 입력된 데이터들을 자바 쪽, 서버 쪽으로 전송시키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전송할 때는 이 액션에 걸리는 이 경로가 서블릿이 받아들이는 경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버 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니까. A 태그에 경로 걸듯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이라고 우리가 작성을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은 div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제목,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새로운 태그가 하나 사용이 돼요. 이렇게 우리 input이라고 하는 태그를 써본 적이 우리한테는 아직 없어요. 지금 처음 써보는 겁니다. input 태그. 얘는 뭐냐? HTML 문법 안에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칸을 제공하는 태그들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보이세요 이거? 얘도 인풋이에요. 입력 받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검색어를 입력받는 곳이니까 얘도 인풋 태그가 사용이 된 겁니다. 웹상에서 뭐 HTML이고 JSP고 이런 태그들이 사용이 된다? 근데 입력을 받는 게 나왔다? 그럼 무조건 인풋이에요. 인풋 말고는 입력받을 게 없거든요. 하나 더 있긴 한데 그 친구는 잘 안 씁니다. 자, 이 인풋 태그를 사용하고 이 페이지 띄워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는 내용,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하나 인풋 말고 하나 더 있다라고 했던 거 보여드릴 건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텍스트 에어리아라고 해서 얘네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얘를 띄우려면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서블릿이 하나가 필요한 거니까 write 서블릿 하나 만들어주고 다른 거 안 넣어놓고 이 write.jsp 얘 띄우는 그것만 좀 넣어놔 주도록 할게요. 이거 하필이면 딜리트를 복사했네. 다른 애로 복사하죠. 홈 메인. 아, 얘 또 홈으로 만들어졌네. 이렇게. 그래서 홈이 아니라 아티클의 write 그리고 JSP 아티클의 write.jsp. 그럼 이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얘를 띄워주겠죠? 그 상태까지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 만들었으니까 서버 껐다 켜야 되고요. 여기서 write 들어가면 나왔죠. 자, 입력을 받는 공간을 진짜 주는 겁니다. 다시 이걸 보면서 제목 옆에 있는 얘는 인풋이고요. 내용 옆에 있는 얘는 텍스트 에어리아예요. 근데 얘가 인풋과 다른 점은 크죠?
얘는 이렇게 크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인풋도 사이즈를 바꿀 수는 있어요. 이 정도 크기로만 쓸 수 있다면 네이버 화면에서 봤던 검색창은 이것보다 훨씬 컸는데 당연히 조절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풋은요, 내용이 길어지면 한 줄이에요. 얘는 무조건 한 줄입니다. 여기서 줄바꿈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사라졌죠? 이거 전송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물음표가 붙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엔터를 처리를 못해요. 줄바꿈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돼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얘는 잘 안 써요. 거의 쓸 일이 딱히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건 좀 먼 미래의 얘기이긴 하지만 이 인풋도 그냥 이대로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라이브러리를 나중에 넣어가지고 좀 이쁘게 꾸며진 인풋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텍스트 에리아처럼 이렇게 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아예 따로 라이브러리로 받아서 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 쓸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거의 다 인풋으로 보시면 돼요. 입력받는 게 나왔다. 그럼 무조건 인풋 썼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타입이 지금 얘도 그렇고 제가 자동 완성한 다음에 안 건드렸거든요. 그냥 탭 혹은 컨트롤 E 이걸로 자동 완성하고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냅뒀는데 인풋은 타입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얘는 타입 같은 건 없는데 네임, 아이디, 뭐 컬스, 로스 이런 게 정해져 있죠. 간단하게만 짚을 겁니다. 로스는 이 가로에 가로 자 바꿔봅시다. 얘를 50으로 바꿔놓고 세로의 길이 줄수니까 이렇게 50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홀스는 30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그래서 이 가로의 길이를 정하는 게 홀스 그리고 로스 사이즈를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기본값으로 정해져가지고 얘가 이 정도로 나와요. 근데 얘는 사실 여기 있는 이걸로 늘려서 써도 돼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태그입니다. 이 아이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이디랑 동일합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네임 얘가 이제 좀 많이 중요한 친구인데 얘는 애초에 네임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인풋은 아직 안 만들어줬죠. 근데 우리가 인풋이나 이런 거 쓰잖아요. 무조건 네임 속성은 써야만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하고 그리고 또 특징을 하나 살펴보자면 지금 인풋 태그 같은 경우 얘는 닫는 태그가 있어요? 없죠. 닫는 태그가 없고 뒤에 그냥 아예 슬래시를 닫아버렸네요. 얘 셀프 클로즈드 태그입니다. 그 말이 뭐냐? 이런 걸 할 수 없다란 얘기예요. 애초에 불가능한 태그입니다. 이게 안 되는 태그. 그리고 자동 완성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사실 이거 없다고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아 얘는 닫는 태그가 존재하죠. 그렇다라는 건 이런 게 가능하다란 얘기고요. 값을 가지고 아까 이거 안 보여드렸으니까 얘도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걸 넣었다고 해도 얘는 이 안에 안 담아주고 밖에 빠져요. 왜냐면 닫는 태그 자체가 지금 인식을 못하는 거니까 인풋 태그 옆에다 텍스트 입력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타입 좀 알아볼 건데 이거는 HTML input 타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input 타입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어떤 그리드든지 좋습니다.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셔야 돼요. 지금 되게 많죠. 그죠? 이 많은 것 중에 우리가 기본으로 들어있던 게 여기 있는 텍스트예요. 텍스트. 이런 거. 텍스트가 기본으로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얘가 패스워드가 됐다. 그러면 여기가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타입에 따라서 내가 입력한 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입을 적절히 알고 쓰면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다 외우거나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는 기억 정도로만 둬도 오케이. 왜냐면 그러고 나서 실제로 쓰는 것들은 다 쓰진 않으니까. 주로 쓰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의. 그래서 이거는 쉬는 시간 동안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다시 돌려놓고